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를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LA에서 시작됐습니다. 노킹스 주최 측은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차와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퍼레이드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강력한 무력 대응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주말까지 확대될 전망. 도쿄 전력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6호기에 핵연료를 반입하며 재가동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7호기에 이은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들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전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더 많은 회담이 예상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구조적 무역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은 전략적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 1, 2형 미사일을 대폭 개량해 운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이 미사일은 북러 공동 연구 결과물로 분석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른 무기체계 현대화도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항소 기간 중 계속 발효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국의 무역 정책 연속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협상 결렬 후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직원들의 부분적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인 점을 근거로 위기 수위가 더 오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가 2026년 6월 만료되는 가운데 베센트의 임명 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인사가 인플레이션 관리 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르노와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군용 차량 및 드론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U의 군비 증강 정책과 내수 시장 위축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기차 기술을 응용한 군용 모빌리티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방위산업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예상되는 최대 30만 명 사망 시나리오에 대응해 새로운 재난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물 붕괴를 60% 감소시키고 사망자를 8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고층 빌딩 내진 설계 강화와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확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EU, 일본 등 50개국 이상이 인공지능 기술 규제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오남용 방지와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생성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